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김수현 사건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현을 보고 저 나쁜 새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욕하고 끝내면 우리한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도 하고, 그리고 연예인들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얻을 거, 배울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점 13가지를 준비했어요. 첫째,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이다. 미리 잘해야 돼요. 나락가는 것도 한순간이고, 인생 역전하는 거, 역주행하는 것도 한순간이다.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 많은 재산을 담으려면 많은 재산을 담을 수 있는 내 그릇을 먼저 키워야 돼요. 내 그릇은 이만큼인데 계속해서 재산만 늘리다 보면은 지금처럼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내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으로 성공도 했다면 주변에 금전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로 베풀고, 내가 그동안 나쁜 짓을 했던 게 있어, 그럼 좀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 돼요. 셋째, 김수현이 바지를 안 입고 있는, 뭐 속옷도 안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이 모자이크 돼서 이제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모자이크 없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만 할 뿐, 노출 사진이죠. 그런 게 뭐 몰카든 알카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저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없이, 김수현 저거 간 거 맞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김수현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게 밝혀지고 이런 증거로 사용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저렇게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그게 여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반인들한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그래서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알몸이든 어떠한 숨기고 싶은 증거든 이런 걸 다 말해도 된다. 사실 이게 명예훼손이나 성범죄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은 위험하고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네 번째, 관상은 과학이다. 이거는 좀 농담인데, 몇 년 전에 관상풀이, 사주풀이 했던 것을 썸네일만 바꿔가지고 재평가하고 뭐 이러던데, 사주, 관상, 손금, 타로 이런 거부터 예언이나 심지어 막 저주하는 거 있죠.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쓴다든지 아니면 저주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괴롭힌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확률이에요. 확률. 그냥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미리 이 사람에 대한 영상, 저 사람에 대한 영상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뭔가 나락을 갔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떡상을 하면 그때 사람들이 찾아보면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맞는 말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100개를 말을 했으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맞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100개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았어, 그럼 99개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관상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도 김수현을 보면서 좀 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좀 억지스러운 게 매번 느껴졌어요. 사주나 관상 이런 거 한번 맞췄다고 또 맹신할까봐 하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 들통날 거짓말은 하지 말자. 처음에 김수현이 사귄 적 없다고 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성인이 되어서 사귀었다고 말을 바꿨죠.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안 사귄다고 했을 시점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사귀는 거를 믿고 있었어요. 막 뽀뽀하는 사진이 돌고 있는데 사귄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뽀하는 사진이 돌고 있었어. 그 뒤에 입장문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귄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다 사귄 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뽀뽀한 사진까지 퍼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안 사귀었다라고 하면 김수현이 병신되는 상황이었는데 사귄 적 없다라고 발표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수현 말을 아무도 안 믿죠. 여섯 번째, 연예인은 망해도 연예인이다. 연예인 걱정하지 말자. 위약금이 200억이나 된대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1년에 900억 정도를 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2달 반이나 뭐 3달 일하면 위약금 벌겠네요. 일곱 번째, 남자는 항상 신중해야 돼요. 여자는 자기 몸 관리, 간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남자는 남한테 피해를 줄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걸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신중해야죠. 여덟 번째, 절대로 자살은 하면 안 돼요. 지금에서 강하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김세론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정확하고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을까? 증거들이 확실해지는데 자살이라는 게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더 시선을 끌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목적이 김수현을 나락 보내는 거다 라고 하면 그 장면은 자살한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자살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괜히 자살했다가 그냥 이 사건이 묻힐 수가 있어요. 그냥 소속사에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없는 사건으로 만들 수도 있죠. 왜냐면 확실한 증거가 사라졌으니까요. 만약에 흉악범죄자가 자살을 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도감을 느끼겠죠.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할 거예요 라는 거는 본인만 손해예요. 아홉 번째, 원빈이 짱이다. 누가 저한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누구냐 라고 하면 저는 항상 원빈, 권상우 이렇게 두 명을 뽑았어요.
다른 남자 연예인들은 별로 잘생겼다는 생각이 크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세론이 살아있을 때 원빈이 그 소속사의 7억을 대신 갚아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김수현이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원빈이 7억을 김세론한테 그냥 직접 주고 김세론이 조금씩 해서 갚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원빈이 김세론한테 돈을 주려고 했는데 김세론이 그 돈을 안 받았다라고 하던데,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을 안 받고 그냥 자살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자살을 했으면 원빈 돈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진짜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거나, 두 번째는 원빈이 김세론한테 7억을 주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거나, 둘 다 사실일 수가 있나 의문이 들어요. 돈 안 받겠다 해놓고 돈 없어서 자살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0번, 생각보다 내 눈은 정확했다. 저는 김수현을 평소에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평소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별그대에서도 연기하는 게 외계인 이런 연기였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에서 북한군 간첩으로 나오는데 북한에 대한 유머러스하고 뭔가 친근하고 잘생기고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영화예요, 사실. 그때부터 확실하게 김수현을 안 좋아했어요. 11번째, 중국이랑 아주 친한 연예인들은 좀 위험하다. 물론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돈을 벌기는 좀 적으니까 해외로 이렇게 콘서트를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김수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중국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고 활동을 많이 하죠. 중국에 너무 가까운 분들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인 연예인들도 저는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김수현이 어린 김유정을 안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상에 똑같은 자막이 있는데, 그때 자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워하는 김유정을 위해서 다정하게 안아주는 김수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 김수현이 따뜻하구나, 좋은 오빠구나, 좋은 선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똑같은 영상을 보면서 아, 김수현 저 때부터 나쁜 새끼, 이렇게 되는 게 사실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자연스럽고 맞는 거긴 한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면 내가 선동을 당하기 쉽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김수현의 마음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겠지만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은 정반대로 변하죠. 이것처럼 어떤 사실을 두고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자막을 쓰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 생각을 결정하는 게 선동이에요. 그 영상을 보고 왜 저래? 그때도 생각을 했고 지금도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스스로 저건 나쁜 거야, 저건 괜찮아 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때는 뭐 어린애 아닐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저건 범죄야 라고 생각이 바뀐다면 선동을 당하기 쉬운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 메타인지를 높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매체나 이런 것들이 선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악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선동당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가지만 사실은 이 방향이 틀린 방향일 수 있다 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될 줄 몰랐는데 추가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